자, 최단 경로의 수입니다. 최단 경로의 수는 변형이 있냐 없냐를 관찰하는 거죠. 자, 변형이 있다 없다를 먼저 한번 볼까? 자, 지금 예제에 있는 문제는 변형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밑에 문제를 봐볼까? 자, 표현 바꾸기 7-2번은 변형이 있네요. 왼쪽 오른쪽이 잘라져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로 질러가야 되는 길도 있고, 심지어 7-3번은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이 7-3번은 이따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A에서 B로 간답니다. 가는 최단 거리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4개 화살표이 4개 가야 되고, 위로 하나 둘 셋 4개 요거를 배열한 것만큼 경로가 나오는 거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따라서 8팩 나누기 4팩 4팩을 해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A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래.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변형이 없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변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는 거지. 그럼 A에서 C로 가는 케이스를 보면 오른쪽 2개, 위로 3개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 해주시면 되고, 곱하기에 여기서 가는 건 오른쪽 2개지. 그리고 위로 하나, 이걸 배열하는 거니까 3팩 나누기 2팩. 1팩은 안 써도 돼. 이렇게 하시면 구할 수 있는 거지. 변형이 없으니까 그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해됐죠? 다음. 자, 표현 바꾸기 7-2번을 한번 가보면, 자, 이건 변형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자, 이때는 합의 법칙을 쓸 겁니다. 합곱의 법칙인데 다 합하기만 하면 될 거야. 자, 천천히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쓰는 거예요. 이게 1이죠. 1로 오는 가지 한 가지, 오는 가지 한 가지 씁니다. 위로 올라가 여기 한 가지죠. 자, 1로 오는 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해서 2를 쓰시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니까 세 가지, 이렇게 오는 거니까 4가지 쓰시면 돼요. 여기 오는 건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니까 4가지. 자, 여기 오는 가지수는 여기는 위로 올라오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3, 6, 10, 14가 되고, 위로 올라오는 건 3, 9, 19, 34. 최종 정도는 33가지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쓰는 게 제일 유리해요. 얘들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이잖아. 최단이니까 이 대각선을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이미 여기에서 P라는 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Q라고 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A에서 누굴 가야 돼? P를 가고, P에서 Q를 간 다음에 Q에서 B로 가야 되죠.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지수는 오른쪽으로 2칸 가지, 그리고 위로 2칸이죠. 4팩, 2팩, 2팩이네요. 따라서 4팩은 24, 4로 나누니까 6 곱하기 P에서 Q로 가는 가지수는 한 가지, Q에서 B로 가는 건 그냥 간단하니까 2가지 세도 되고, 굳이 쓰려면 오른쪽 하나, 위로 가는 거 하나. 따라서 2팩 나누기 1팩 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거는 가볍게 2가지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해됐니? 그 다음에 개념 나올 필기를 풀 건데, 일단은 필기해보세요. 선생님 이거는 전체에서 여기 가는 케이스 이런 가지수 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건 쉬운데 중간에 비어져 있는 거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약간에도 변형이 있다 그러면 합의 법칙으로 하시면 돼요. 산수 실수 없으면 정답이 맞으니까. 얘들아 이해됐어?
개념 넓히기 수능 기출인데 이것도 풀 수가 있어요. 잘 봐. A에서 B로 가는 최단이래잖아. 변형이 있나 없나. 이걸 왜 고민해? 얘를 보시면 그냥 최단거리니까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야지 최단이고 밑으로 내려와야지 최단이잖아. 잘 모르겠죠? 그냥 독해야 얘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기울어놓은 거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A에서 B로 가는 최단을 하라고 했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뭘 간 다음에 A에서 P를 가고 P에서 B로 가면 최단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A에서 P로 가는 거 있어. 오른쪽 두 개. 잘 봐. 오른쪽 두 개, 아래쪽으로 요런 거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 두 개. 이거 배열하는 거지. 4팩, 2팩, 2팩이지? 그럼 6가지가 나오네. 얘들아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에 또 구할 필요 뭐 있어? P에서 B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6가지. 얘도 6가지, 6가지. 6에 36이 됩니다. 자, 수능에 나왔던 게 있었어. 본 적 있니? A로 출발해서 그때 B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이렇게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래. 최단 거리를 하면 요 경로마다 생각을 다 하시면 돼요. 뭐가 최단인지. 그때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었나? 그러면 이때 발상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A에서 출발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럼 최단이지. 여길 가면 자동방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여기서 가는 길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거꾸로만 안 돌아가면 최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는 건 여기에 오는 케이스밖에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오는 케이스, 이렇게 오는 케이스 있잖아.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변형이 있잖아. 근데 왜 가순위를 쓰려고 해? 합의 법칙 쓰는 게 맞지. 여기까지 오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야. 여기까지 무조건 한 가지죠. 요 지점에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2가지를 갖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올라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차례대로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죠. 여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네. 여기는 그냥 2가지가 될 거고. 자, 여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니까 그냥 4가지죠.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일로 가는 거 4가지죠.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9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이지. 이 밑으로 가는 건 5가지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하면 최단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는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최단은 이렇게 오면 되니까 정답이 그냥 1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최단 거리는 전체적으로 변형이 없어. 격자형으로. 그때에 한해서만 가순열을 써. 뭔가 형태가 바뀌어 있거나 잘려 있거나 빵꾸가 나 있거나 이럴 때는 합의 법칙, 합고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 문제는 하나 적어놓으세요. 기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기가 5가지고 이렇게 하면 14가지인데 이건 최단이 아니지. 여기 와서 하면 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얘들아 이해되지? 수능 끝나고 한 달 50일 정도를 쉰 거네. 선생님 고3만 강해요. 근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잘하면
2학년 예비 2학년 아니 2학년이지 2학년 친구를 수업을 할지도 몰라요. 여기든 세종이든. 왜냐면 그 친구들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수능을 봐야 되거든. 교과 과정이 바뀌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1, 2학년은 수업을 안 하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필기가 끝났으면 우리 8번 한번 볼까? 자, 누가 봐도 변형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뭐로 가버려? 합의 법칙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숫자를 같이 적어볼게. 자, 화면을 좀 키워볼게. 숫자 쓰기 불편하니까. 자,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씩 한 줄씩 쓰는 거야 그냥. 알았죠? 여기서 얘 오는 가지수는 한 가지야. 그지? 여기 오는 가지수 한 가지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올라가는 거 한 가지죠.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합의 법칙의 일종의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얘들아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두 가지, 다섯 가지. 천천히 해. 한 줄씩 하는 거야. 9가지, 여기 5가지, 14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14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호수가 중간에 껴있네. 잘 봐. 이때는 격자를 다시 만들어. 이 호수 때문에 불편하지. 여기까지가 여기가 갈 수 있는 길이고 여기부터는 자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한 내용이 되죠. 사실은 여기 A 봐라. 여기는 길이 없는 거와 똑같아. 자동방 한 가지라서. 얘들아 이해돼? 그리고 여기도 자동방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자동방이라서 사실은 여기에서 가는 건 눈으로 세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니면 밑으로 하나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잘 세면 되는 거지. 자 숫자를 적어봅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 한 가지죠. 한 가지 더하니까 두 가지. 자 이쪽으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가 되고 한 가지, 세 가지, 5가지입니다. 잘 봐. 이제부터 이거 숫자를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어차피 5가지가 여기까지 오지.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을 아무거나 잡아서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미 여기가 5가지를 얻었잖아. 그러면 여기 별도로 다시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얘 들어오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기만 따로 따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한 가지죠. 내려올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더하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죠. 최종적으로 여기가 두 가지니까 답은 10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죠. 숫자를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로따로 해서.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변형이 됐으면 이런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의 합의 법칙을 이용한 최단거리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도 있어요. 14가지, 10가지. 자, 이 내용 다 비슷하니까 생략하시고 자, 이제 우리 다음번 주제로 그냥 요거는 넘어갈게요. 오늘 배웠던 원순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니까 쌤하고 같이 문제 연습한 문제만 위주로 좀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진도를 쭉 하면 8단원밖에 안 돼서 지금 경우의 수만 시간이 좀 걸리고 왜냐면 처음 잡아야 되니까 확률부터는 빨라져요. 확률부터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나머지 안 했던 문제나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줄 거니까. 얘들아 알았지? 그리고 나서 쌤이 말했잖아. 마지막 쯤 가면은 작년 수능 기출 한번 풀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아 이런 건 더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근데 이 원탁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원순열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원탁에서 회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수능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전이 가능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또는 회전 가능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알았니? 자 볼게.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이야. 그러면 원탁은 그냥 5팩으로 출발한다. 하나 뺀다 그랬어. 근데 다른 애들과 달랐으면 좋겠어. 이 5팩을 쓸 때 마음속에 1 곱하기를 넣으란 말이야. 생성원을 생각하라고 그랬지. 하나가 기준되고 나머지 순열이 된 거야. 얘들 알았죠? 그래야지 변형된 형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5팩을 쓰되 마음속에는 생성 원리를 꼭 생각해라. 왜? 그래야지 이런 남학생끼리 이웃하래. 그러면 남학생 이웃이면 내가 지난 시간에 했었지. 원팀을 만드는 거야. 맞아 안 맞아? 한 팀을 만드는 거지. 남학생을 먼저 3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3명이. 남학생을 이웃하는 거야. 그러면 직순열처럼 똑같이 하세요. 한 팀을 만드세요. 남학생 보이 1, 2, 3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팩이에요? 3팩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큰 B로 바꿔 쓸 겁니다. 얘들아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있죠. 그러면 거리 걸 1, 2, 3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원탁 3팩이죠. 남학생들을 배열하는 방법. 됐어? 한 팀에 한 팀. 쟤는 무조건 요 3팩 중에 이렇게 생긴 케이스가 딱 고정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4개 배열해주면 다시 3팩입니다. 왜? 원탁에 배열하기 때문에 3팩이에요. 얘들아 이해됐어? 그래서 3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웃하면 한 팀을 만들어서 원탁에 배열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다음. 자, 남녀가 교대로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나왔네. 남녀가 교대로. 자, 그림상으로 잠깐 볼까? 남녀가 교대로가 있으면 이 차이에 이런 식으로 안 치라는 얘기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지? 생성 원리에 주목하자고 그랬죠? 개별도로는 집단은 하나의 뭐가 된다 그랬어? 기준이 된다 그랬지. 잘 볼게.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보이 1, 2, 3가 있어요. 보이 1, 2, 3를 먼저 이렇게 안 치는 거야. 얘들아 알았죠? 근데 원탁에 배열하니까 몇 팩 출발이야? 2팩이죠. 이미 2팩을 하면 보이 1, 2, 3를 이렇게 안 친 케이스를 쓴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집단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나머지는 반드시 뭐로 가야 된다 그랬어? 순열. 그래서 이 생성 원리를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으라고. 개별도는 집단이 하나가 기준이 되고 이미 원탁을 고려해서 기준이 돼버린 거고 나머지는 순열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3팩. 따라서 답은 1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교대로 써야 되니까 남자들만 원탁으로 배열하면 이때 얘가 기준이 돼서 이 자리가 전부 다 달라져. 자, G1이 걸1이 요 사이였는지 요 사이였는지 요 사이였는지 다 달라지게 되잖아.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지.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봐. 똑같은 문제니까 9-2번 한번 볼까요? 자, 세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부부끼리 이웃. 자, 이웃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원 팀을 만드는 거죠. 그지? 이해돼? 그래서 부부끼리 팀 1, 팀 2, 팀 3를 먼저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안 가? 자, 팀 1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순열하고 똑같아. 이렇게 2명. 여기 A1, A2 이렇게 앉히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죠. 팀 2도 2가지, 팀 3도 2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팀 1, 2, 3를 원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세 자리에 배열을 하는 거죠. 원탁이기 때문에 얘는 2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6가지가 되겠네. 얘들아 이해돼? 무조건 이웃이 나오면 원팀 하나로 묶는 거야.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자,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자, 이렇게 변형이 있어. 자, 부부끼리 마주보고 있대요. 7번 봐야 돼. 자, 이런 변형들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있어요. 자, 7번 봐야 돼. A12, B12, C12가 이렇게 앉았다죠. 그러면 얘 팀을 만들어서 얘는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마주보고 앉으려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봐봐. 이 A12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A1부터 먼저 앉혀볼게요. A1을 앉히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예요. 왜? A1한테는 제가 회전하면 다 똑같은 자리야. 그럼 내가 A1을 여기 앉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마주 봐야 되잖아. 그럼 얘는 자동방 결정이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B를 선택할 건데 B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볼게요. B가 여기 4개 중에 하나잖아. 지금 변형이 많잖아. 물론 이렇게 해도 돼. 방법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보면 A가 앉히면 맞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자동방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동방.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 봐. 여러분들 중에 그냥 팀1, 팀2, 팀3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마주 보는 거니까. 마주 보는 건 자동방 결정된 거거든. 배열이.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팀1, 팀2, 팀3를 썼어요. 그러면 2팩이 되는 거지. 그런데 팀1이 여기에 누군가 앉으면 이 맞은편에는 자동방 A2가 앉으면 되거든. 얘들아 맞아요? A12로 만든 게 팀1이고 얘가 B12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럼 A12의 위치가 바뀌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가 B12가 이렇게 마주 볼 수 있으니까 얘도 두 가지인가? 그리고 T3 얘를 마주 보는 거 두 가지인가를 고민하셔야 되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이때 얘들이 앉았을 때 중복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 그럼 이게 뭐야? 16가지가 돼야 되죠. 마주보는 거. 그런데 보세요. 마주보는 건 8가지밖에 안 되지. 자, 이 풀이에 뭐가 문제가 됐을까? 마주보는데. 이때는 중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방식으로 안 치는데 위치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아까가 동일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칠 수 있어. 이웃하는 것만 내가 원팀으로 하라고 그랬지 만약에 마주본다 이런 걸 원팀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 안 맞아? 마주보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A12에 B12에 C12를 안 칩니다. 근데 만약에 A1이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어. A1을 먼저 아무 데나 앉혀볼게요. 그러면 앉혔어. 그러면 A1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은 이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그럼 자동방 A2가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얘가 결정이야. 끝! 내가 반드시 뭐를 생성 원리에 주목하라고 그랬잖아. A1이 이미 한 가지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순열이야. 나머지 뭐가 된다고? 순열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원탁은 이미 얘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팩을 쓴다. 그 앞에 이게 생략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이 있으면 얘를 안 치면 자동박이지. 그럼 끝! 그럼 B를 안 치잖아? 마주보는 케이스잖아. 여기 봐야지. B가 마주보는 케이스는 이렇게 마주보거나 이렇게 마주보는 케이스밖에 없지. 순열이기 때문에 얘가 선택될 거냐 얘가 선택될 거냐 두 가지가 되죠. 그러면 C12는 B12가 이렇게 마주봤죠? 그럼 C12는 자동방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자동방이라서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B12가 마주보는데 위치를 바꿀 수 있지. 왜 두 가지야? 이미 순열이 돼버렸으니까.
얘도 두 가지. 그래서 8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돼? 한 명이라도 원탁에서 선택할 때 이미 이 6개 자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얘 선택까지 수가 한 가지였잖아. 회전이 가능해. 그러면 이미 원탁이 파괴된 거야. 나머지는 몽땅 다 순열이다. 그런데 얘는 마주봐야 되니까 자동방 한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순열인데 선생님 그냥 이거 비온트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좀 색다르게 해도 돼. 뭐냐면 잘 봐. 방법은 되게 많아. B12가 B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 선생님 전 4가지 할래요. 알았어.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B1이 여기를 왜 순열이니까 이해돼 안 돼? 그럼 얘가 결정되면 자동방 결정되지. 그래서 얘가 선택하는 건 무조건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가 B2가 자동방 오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 나머지 자리에 C12 쓰는 방법 2가지.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면 이미 원순열 파괴된다. 그냥 나머지는 순열. 자, 다시 원순열의 생성 원리는 개별 또는 집단이 기준이 돼요. 한 개 내든 여러 개가. 그리고 나머지는 반드시 뭐로 간다? 순열로 간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다시 A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6자리가 있지만 다 똑같아. 첫 번째는. 그래서 한 가지야. 그런데 걔를 마주보는 건 자동방이잖아. 또 한 가지. 따라서 얘는 배열이 없어. 이해돼? 그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리가 다 다르니까 4가지가 맞지. 근데 B가 선택되면 B2는 자동방 선택해야 돼. 이해돼? 그래서 4가지가 되고 나머지 이 자리들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 이런 방식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원순열은 나중에 새롭게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고 뭐 한 해 걸려. 사실은 이런 거지. 아니 2개년도 나왔으면 한 개년도는 안 나오고 뭐 이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가요? 오케이. 자, 개념 넓히기는 안 합니다. 자, 이제 변탁 10번으로 가볼게요. 좀에만 참아. 이것도 꺼야 되네. 안 껐구나. 왜 안 꺼져? 꺼진 거 같아. 자, 변탁이죠. 변탁은 아까 뭐 가정하자고 그랬어? 원탁을 가정하자고 그랬어. 내가 다시 켰나 보다. 꺼졌네. 아이씨. 소리가 안 나요. 뭐야? 자, 변탁이죠. 변형탁자입니다. 원탁 가정에 원탁이라고 하면 6명 앉히니까 5팩 출발한다. 그리고 나서 쉬프팅 자리 이동해서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버링을 매겨볼게. 1, 2, 3, 4, 5, 6 자리 이동시켜요. 1, 2, 3, 4, 5, 6 아까하고 분명 다르죠? 1, 2가 같은 변에 있다가 꼭지점을 갖고 있고 한 자리씩 또 이동시켜. 그러면 여기가 1, 2, 3, 4, 5, 6이 되죠. 이렇게 적어봤더니 아까 요 1, 2변 볼래? 요 1, 2 처음에 하얀색을 이렇게 회전하면 똑같은 자리가 되죠. 따라서 새롭게 달라지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따라서 5팩은 외우라고 그랬다. 120의 2배 2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해됐니? 다음. 자, 여기는 변탁을 조금 더 연습시켜 볼게요. 정사각형 뭐야? 자, 몇 팩 출발해? 7팩 출발합니다. 알았죠? 다 이동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 1 여기부터 해볼까? 1, 2, 3, 4만 봐도 충분해. 5, 6, 7, 8 다 봐도 되긴 하는데 1, 2, 3, 4 옮깁니다. 여기가 1, 2, 3, 4 분명 다르죠? 1, 2가 같은 변에 있다가 1, 2가 꼭지점을 달고 나왔지.
한 자리 더 이동해. 시프팅이라고 그랬어. 주식한 말로 1, 2, 3, 4 이렇게만 써보면 봐봐. 1, 2를 딸깍 한번 회전하면 똑같은 게 돼버리지. 회전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다른 경우는 두 가지. 7팩 곱하기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몇 팩 출발해? 오케이, 7팩 출발합니다. 1, 2, 3, 4 까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사실을 조금 감각적으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바로 볼게. 1, 2만 봐도 돼. 1, 2가 1, 2, 3에 이렇게 했는데 1, 2, 3 다르지? 이번에 1, 2, 3 다르지? 1, 2, 3 다르지? 여기에 내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쓰면 딸깍 이렇게 돌리면 아까 거와 동일해지죠. 따라서 달라지는 총 경우가 4가지. 그러니까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탁이라고 가정하고 시프팅, 자리 이동을 하나씩 해가면서 회전했을 때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찰만 하시면 돼요.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오케이.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별 모양이 있대. 이건 어떻게 만든 건데? 오른쪽 그림 1과 같이 요렇게 생긴 거? 요 정삼각형을 몇 개? 12개를 만들어 놓은 거래. 쫄지 마시고 그대로 푸시면 돼.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볼까? 이렇게 연결해 보면 12개가 맞네요. 12개의 정삼각형을 가지고 그림 이와 같은 넓이가 10인 도형을 모두 채워 넣으려고 한대. 가능한 방법에서. 뭔데? 모두 다른 색. 색깔이 뭐야? 모두 다른 색이죠. 얘들아, 이해됐니? 자, 이때 이건 조금 저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 이게 회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여기 보면 회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 회전이란 말이 있죠. 원래 수능에 저 표현이 있어야 원순열로 풀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돼?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보면 뭐야 이거? 안 말린 거를. 얘를 색을 칠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볼 거야. 그럼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게 딱 눈치를 챘겠지. 이렇게 하면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뿐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것도 회전을 하게 되면 같은 게 나와요. 얘들아, 이해돼? 근데 내가 아까 이미 설명했지. 하나가 개별 또는 집단이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순열로 바뀐다고.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왜 여기 표현 바꾸기로 나와 있지? 1에서 12가지 있죠. 이 12가지는 이거는 왜 여기에 이게 나왔을까? 자,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 중에서 우리가 회전과 관계된 거는 요 바깥쪽에 요 안에 들어가는 것과 밖에 들어간 것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회전했을 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별도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풀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거나 이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잘 봐. 이렇게 해서 그룹을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바깥쪽에 쓸 거냐 안에 쓸 거냐.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준 거야. 구분 못할까 봐.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여기에 들어갈 거 두 개, 들어갈 거 두 개, 들어갈 거 두 개, 들어갈 거 두 개, 들어갈 거 두 개를 선택해서 분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두 개 쌍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요거는 그냥 생략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못 풀어요. 나중에 저는 그냥 분할과 분배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해드릴게. 얘들아 알았죠? 얘들아 알았니? 요거는 좀 나중에. 이게 왜냐면 방법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지금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요 바깥쪽 얘를 또 회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은 순열로 보고 요 세 가지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빼세요. 얘들 알았죠? 일단 빼고 하세요. 요거는.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을까? 자, 11번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11번. 1, 2, 3, 4, 5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5개의 상자가 있어요. 1, 2, 3, 4, 5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5개의 공이 있고. 무슨 말이야? 상자도 5개 있고 번호도 있는 공도 5개 있는 거지. 그래서 각 상자마다 한 개씩의 공을 임의로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 독해 능력, 아무거나 하나씩 다 상자에 넣는 거야. 그랬을 때 한 상자만 상자와 공의 번호가 같게 되는 경우의 수야. 무슨 말이야? 1번에 1번이고 나머지 2번엔 다른, 3번 다른, 4번 다른, 5번 다른 이렇게 와야 되죠.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근데 이거 이제 외울 거야. 딴 데 보면 안 돼요. 이런 걸 교란 순열이라고 해요. 이거는 외워두신 게. 우리 교란시킨다는 말 알아? 요거는 특수이론이야. 선생님이 이론에도 개념에도 종류가 있다 그래요. 특수이론이야. 교란순열. 교란시킨다. 뭐냐면 이런 거야. 1, 2, 3이 있어. 내가 여기에 1, 2, 3 숫자를 쓰는데 1 밑에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가 똑같냐면 우리 아까 함수의 개수 배웠지? 함수로 한번 볼게. 1의 함수값은 1이 오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돼? 2의 함수값은 2가 오면 안 돼. 3의 함수값은 3이 오면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하나가 대응되지 않도록 하는 순열을 교란순열이에요. 교란시킨다. 선생님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잘 봐. 여러분들 초등학교 유치원 때 했던 거 문항이 1, 2, 3, 4, 5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막 한글로 신발 뭐 책상 뭐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뭐 공책 뭐 이런 식으로 지우개 뭐 연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5개가 있잖아. 그림 그려주나 신발 그려주고 신발 그려주고 신발이잖아. 책상처럼 보이지? 지우개 막 이렇게 그려주고 연필 뭐 이렇게 뭐 그려주고 이걸 연결해서 빵점 맞는 경우에 수.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교란순열의 정의를 먼저 보면 왜? 교란순열을 알면 이제부터 이런 거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분만 하면 돼. 독해만 하면 답이 나와. 정의는 어떤 특정한 대응값이 임의의 B에 대해서 대응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임의의 A에 대해서 특정한 뭐 하나가 대응되면 안 돼. 말로 좀 풀까? 말로 풀면 이렇게 된 거야. 교란순열은 특정한 하나가 대응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특정한 하나가 전부 나열할 때 특정한 하나가 대응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됐어요? 그래서 봐. 자, 선생님이 교란순열의 정리를 쓸 건데 요거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볼게요. 자, 2개를 교란시켜 볼게. 2개 교란. 근데 지금 확통을 듣고자 하는 친구들은 듣는 친구들은 예비 2학년 같은 경우는 대수를 한번 해봤다는 얘기 아닌가?
아닌가? 그런 친구들 아니야? 그러니까 확통을 드는 거 아니야? 예비 2학년이지만 뭐 3학년 말할 것도 없고 대수가 3학년 예비 3학년은 수1이니까 아, 왜 그러냐면 수열 때문에 그래. 이거 수열로 표현해야 되거든 원래. 근데 그냥 요렇게만 알아도 두 개 교란을 한번 해볼게. 두 개 교란은 한 가지예요. 왜냐면 여기 1, 2가 있고 1, 2를 쓰는데 1자리에 1이 오면 안 돼. 2자리에 2가 오면 안 돼. 그러면 2, 1 이렇게 쓰는 거밖에 없잖아.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세 개 교란은 어떻게 될까? 세 개 교란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봐봐. 함수를 이용해서 쓸게요. 지금 이런 걸 찾는 거란 말이야. 특정한 하나가. 얘들아 얘가 1자리에 1 오면 안 되고 2자리에 2 오면 안 되고 3자리에 3 오면 안 되는 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 그러면 일단은 다 적어. 야, 다 적어. 1, 2, 3, 1, 3, 2. 그 다음에 2, 1, 3, 2, 3, 1, 3, 1, 2, 3, 2, 1. 다 적었어. 1자리에 이런 거 탈락이야. 2자리에 2 온 거 탈락이야. 3자리에 3 온 거 탈락이야.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이해돼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인정? 인정? 오케이. 자, 이제 4개 교란을 하는데 잘 봐. 2개 교란시키는 것을 편의상 내가 이제부터 A2라고 쓸 거야. 괜찮아? 집합 배웠잖아. 공수에서. 3개 교란시키는 걸 A3이라고 쓸 거야. 괜찮아? 3개 교란시키는 경우에서 4개 교란시키는 걸 그러면 A4라고 쓰면 되겠다. 맞지? 이해돼? 근데 얘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야 돼. 이 넘버링을 잘 봐. 3 곱하기 A3, A2로 나와요. 그러니까 2개 더하면 얼마야? 9가지가 돼. 자, 5개 교란은 4 곱하기 요렇게 구성돼. 따라서 이거 더해서 11이죠. 44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부닥쳐요. 여러분들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 잘 봐. n 플러스 n개를 교란시킬 때는 n-1 곱하기 a(n) 직전인 그 전전에 있는 것들을 더하면 된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2개나 3개 교란은 일단 외웁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야. 내신에서 보자마자 답을 찾아야 되고 확률에서 쓰는 거라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선생님 암기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해시키는 걸 원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이해시켜주고 일단은 공식을 외웁니다. 알았어? n개 교란은 n에 요 n-1 곱하기 그 이전에 있던 2개의 교란을 합치는 거야. 필기. 교란 순열이 뭔지 알겠죠? 특정한 자기 자신, 특정한 뭐 하나가 대응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1에는 1 오면 안 돼. 2에는 2 오면 안 돼. 이런 것처럼 딱. 그게 반드시 같은 숫자 이런 뜻이 아니라 특정한 너 하나만 오지 마.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니네 이게 사주 완성이냐? 윈터가? 1월 달께? 사주 완성이야? 열두 번 개수를 좀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왜 되는지는 지금은 묻지 마. 다음 시간에 해줄게. 시간이 없어. 대신에 교란 순열이 뭔지는 판단해 줄게. 교란시킨다. 그 뜻이야. 특정한 뭐를 대응하면 안 돼. 지금 봐. 문제 다시 볼게. 1, 2, 3, 4 상자가 있지.
공도 1, 2, 3, 4, 5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 각 상자마다 한 개씩의 공을 넣을 건데 한 상자만 공의 번호가 같게 되고, 자 여기 부분 한 상자만 상자의 공의 번호가 같고 나머지는 다르래. 이해돼? 1번 상자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1, 2, 3, 4, 5가 있어요. 이해돼? 1은 1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3, 2, 5, 4처럼 다른 게 들어와야 이런 케이스를 찾아라 이런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잘 봐. 딴 데 보면 안 된다잉. 1번에는 하나가 들어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하나만 들어오는 케이스는 5가지가 되겠죠. 1번에 1번이 오거나 2번에 2번이 온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 이해돼요? 나머지 2, 3, 4, 5는 뭐 돼야 돼? 교란돼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몇 개 교란이야? 4개 교란이죠. 자, 아까 2개 교란은 한 가지 외워. 3개 교란 시키는 거 직접 해보면 2가지입니다. 알았죠? 4개 교란 어떻게 한다 그랬어? 4니까 3 곱하기 2, 2개 곱하는 거야. 따라서 9. 정답은 45예요. 이 교란수는 알고 모르고가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거야. 선택사항 아니에요. 왜 저렇게 되는지만 나중에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돼 안 돼? 따라서 정답 답 봐봐. 9, 45가 정답이 되지. 이해가 안 가? 한 번 더 연습. 30초만 해. 자, 숫자 바꾸기 11-1번 1, 2, 3, 4의 4명이 이어달리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4명 모두 자신의 등번호와 달리는 순서가 다르도록. 이해됐지? 다시 말하면 1번에 1번 안 쓰고 2번에 2번 안 쓰고 그 얘기잖아. 몇 개 교란? 4개 교란. 답은 얼마? 9. 이해됐죠? 이해가? 교란이 뭔지 알면 돼. 다음 11-2번의 표현 바꾸기. 자, A, 1, 2, 3, 5가 있는데 이때 0이 되면 안 된대. 다시 말하면 A1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A2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A5에는 5가 오면 안 되지. 1, 2, 3, 4, 5를 쓸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함수하고 동일하네. A1, A2, A3, A4 내가 A5의 순서성을 만들면 여기에 1 오면 안 되고 2 오면 안 되고 3 오면 안 되고 4 오면 5 하면 안 돼. 특정한 뭐가 한 개 오면 안 된다고 돼 있지. 몇 개 교란이야? 5개 교란이죠. 5개 교란. 그래서 얘를 5개 교란인지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5개 교란이 되면 아까 얼마야? 44가 그냥 나오지. 왜? 4 곱하기 아까 3개 교란에 4개 교란은 얼마였어? 9개지. 3개 교란 2개. 따라서 11개입니다. 44가 정답이고 만약에 6개 교란하고 싶어? 그럼 여기 얼마야? 6개 교란 곱하기 얼마? 5죠. 그 다음에 5개 교란은 얼마였어? 44. 4개 교란 얼마였어? 9. 이렇게 해서 답을. 6개 교란은 엄청 큰 숫자니까 힘들겠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5개 교란이라는 사실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출에도 교란, 부분 교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기본 다지기부터가 전부 다 이제 수능 기출 요런 것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 문제는 일단은 스킵을 좀 할 거예요. 얘들 알았죠? 스킵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주제를 먼저 한 다음에 조합을 하고 나중에 기출 문제죠. 거의 다 기출 문제로 구성되니까 그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합으로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토요일에는 쌤 보고 가야 돼. 잠깐만.